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2026년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 이때 팔 걸 그랬나? 조금 더 용기 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흔들리는 멘탈, 우리는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요?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로 마인드셋과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제대로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한때 엄청난 자산을 가졌어도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다 흘러나가고 원래 내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위대한 자산을 꾸준히 그리고 오래 들고 가야 해요.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걸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쌓아주는 안전마진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그릇도 커져가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처음엔 몇십만원 손실해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원의 변동에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원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면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평탄한 길.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고 그 문제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예를 들어 내 그릇이 2인데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오겠죠? 하지만 내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겁니다. 결국 문제가 크다기보다는 내 그릇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위한 소중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항상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지면 문제만 보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죠. 비가 오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든 꾸준히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게 큰 차이를 만들죠. JYP 박진영 님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든 운동이든 독서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겨워요.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서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가진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정해진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로 가는 진짜 루트입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과 같아요. 길가에 떨어지든 새가 먹든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장기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측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2026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새로운 무역 체제, 미국 경제의 변동성, 중국 경제의 유동성 위기 등 불안 요소가 많죠. 다보스 포럼 2026에서도 글로벌 환경이 구조적 불안정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환경에서는 특정 위기 대비를 넘어 상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하고 적응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 성장 전략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2026년을 전후로 상장 기업의 이익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게 일부 초대형주나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 전략 산업 육성,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에 반영해야겠죠. 둘째,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며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한강 벨트나 강남 인접 수도권은 강세를 보이겠지만 지방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 시장은 초과 수요로 인해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죠. 다주택자라면 추가 매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배분 전략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기준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고점 이후에는 큰 조정과 하락이 뒤따랐죠. 비트코인이 이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면 지금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장기 저점 구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둘째,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투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긴 여정의 동료로서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 리스펙합니다.